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타는 제2의 노키아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기아차는 앞으로 전기차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생산하게 될 거고 이게 현대의 공식적인 결정인 거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오늘 뉴스토스트 전문가 특집 세 번째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테슬라 전문가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테슬라라고 치면 테슬라가 안 나오고 강 박사님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박사님 소개와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학부하고 석사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제 전공은 디지털 경제 쪽에 있고요.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도 있었고요. 미디어 스타트업 투자하는 투자 회사의 대표로도 있었고 잠깐 공직에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AI 관련된 회사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독일에서부터 계속 독일은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베엠베나 이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그젬플이 교과서에 다 자동차로 나오는 그렇게 좀 자동차 시장에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테슬라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재무제표도 뜯어보면서 책도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책도 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나 AI나 이런 쪽도 관심이 많지만 테슬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이제 책을 보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 전기차 얘기에서 테슬라 얘기로 간다는 것 같아요.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네. 책.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보기란에 나중에 넣어놓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시더니 책까지 출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이신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요즘 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2023년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역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지만 전기차 시장이. 중국은 전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장률도 높고 보급률도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합의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에서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도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3대 시장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 있죠.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다라면 전기차가 가장 그래도 화석 연료를 소비를 줄일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도 지구 기후 위기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틀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자동차가 이제 큰 전환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있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저는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볼 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12개 주가 주법으로 2030년에서 2035년 그러니까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어떤 숙명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게 그 시장은 소멸하는 과정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소멸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때로는 중간에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여러분들의 희망하고 관계없이 소멸되는 시장의 속성을 이미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택시를 이제 좀 타다 보면은 전기차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전 택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빨리 바뀌어요 내연기관차에서. 네. 그리고 근데 저희는 지금 2030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 차 마련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부품도 많고 저희 수리할 때도 안정적인 것 같고 전기차는 아직 좀 위험하다 그러고 과도기인 것 같고 또 금방 더 좋은 모델 마치 삼성 플립을 아직 안 사는 것처럼 그 넥스트 뭔가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자동차에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연기관차 할지 전기차로 갈지 근데 사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은 내연기관차로 중고차로 가는 게 현실인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선은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조금 이런 걸 떠나서 중국 전기차가 곧 한국에도 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BYD가
버스는 이미 진출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뭐 한국에는 반중 정서도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재들이 하는 소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가성비 좋은 제품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자의 저는 그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는 무언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았는데요. BYD가 뭐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대단히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품질 좋은 전기차를 만들면서 사실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너무나도 놀랐고 유럽에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관세를 원래는 10%였는데 38.1%를 더해서 48.1%로 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관세를 100%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중기차 수입을 막겠다라는 그만큼 근데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중국의 전기차가 매력적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괜찮기 때문에 이루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중국차가 한국에 수입된다라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사정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중국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죠. 아직 그 시점은 아직은 아직은 않았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저렴한 전기차들도 한국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것이 중국 전기차가 가격이 낮으면서도 품질은 좋다 보니까 여러분 꼭 상징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3년에 가장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 국가 2022년까지는 한 10년 동안 일본이었어요. 그전엔 독일이었고 근데 2023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처음에 시장을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거든요. 브랜드보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수출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심지어 폭스바겐이나 BMW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지라든지 전문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러면서 촉발된 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affordable pricing.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불 가능한 가격대 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가격 즉 내연기관보다 심지어는 좀 저렴한 가격대의 자동차가 결국은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중국이 그걸 시작을 했고 현대기아차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에 EV3를 내놓았다는 것 이것도 지금 BYD랑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내에 열심히 홍보도 안 하려고 해요. 여론전도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현대차는 생산하면 미국하고 유럽에서 다 팔립니다. 100%. 다 팔리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까지 시장을 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EV3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맛보기를 한국에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그 기아차의 EV3라든지 이런 어포더블 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내연기관보다 예를 들면 아반떼 하나 산다라는 느낌의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한국에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도 이런 차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략적으로 시점이 어느 올해 정도인가요? 하반기부터는 아마 나올 하반기부터. 거예요.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올 거니까요. 네. 내년 초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은 보조금이 떨어져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반기에 전기차는 사면 좋은 것이 보조금은 절대 액수를 국가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소진되면 안 주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주 네. 현실적인 팁이네요. 네. 말씀 주신 브랜드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전기차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나라별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뭐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요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에 주목하시는 이유 이 네. 책 제목처럼 네, 네,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폭스바겐도 요즘 ID4 같은 경우는 한국에 되게 가격 할인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독일 기업들이 우선 전기차 부분에서 좀 진심이고 많이 전환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있고 뭐 포르쉐도 폭스바겐의 같은 브랜드죠. 뭐 부가티도 여러분 람보르기니도 다 폭스바겐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 지금 브랜드는 포르쉐라든지 포르쉐는 이제 가격대가 좀 당황스러우니까 우리가 선택할 바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예쁘다. 들고 폭스바겐에 나오는 ID4나 ID3 같은 경우에 ID3도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가격이 저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 자동차들은 지금 한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제네시스 이 모든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지금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뭐 과거에 이제 닛산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잘 못해서 좀 뒤처져 있고 가격대도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또는 폴스터라고 있어요. 폴스터가 이제 볼보의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 브랜드라고 해서 폴스터도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푸조라든지 시트로행이라든지 피아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대단히 합리적 가격의 저가형, 중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거기는 유럽에 판매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선택의 다양성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또 테슬라도 물론 있죠. 테슬라도 이제 내년에 2025년에 이제 한국에 시판될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차의 저가 공세, 중저가 공세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는 모델 2라고 해서 약 25,000달러의 합리적 가격대의 제품을 2025년 하반기에 생산해서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늦다라는 판단에서 2025년 상반기, 여러분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모델 3와 모델 Y의 조금 저렴이 버전을 만들어요. 저렴이 버전. 그래서 저렴이 버전을 만들어서 먼저 이거를 시장에서 치고 그 다음에 2026년으로 확실하게 연기해서 모델 2는 생산 단가 자체도 대단히 저렴하거든요. 여기에서 페라리와 같은 수익률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테슬라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자동차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낸다는 건 대단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런 모델은 2026년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차 모델은 근데 테슬라의 내년도에 생산되고 판매되는 신차 모델은 올해 가장 하반기에 발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경제에서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스본 효과는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카니발리제이션 뭐 이렇게 잠식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모델 3나 모델 Y가 올해 밀어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격 할인을 11월, 12월에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신차가 나온다면은 무슨 수요가 발생하냐면 대기 수요가 발생하죠. 나 기다렸다가 새거 살래. 새거 그리고 좀 저렴한 버전 살래. 그러면 대기 수요가 나오면 올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차 발표는 주가에도 영향을 주죠. 신차 발표가 나오면 이 정도면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겠다고 해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테슬라의 4분기 매출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테슬라는 가능한 한 이 발표를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예약 판매가 끝나는 요 정도로 돼서 내년도 신차가 공개될 테니까 테슬라의 저렴이 버전으로 모델 3와 모델 Y의 신차를 내년도에 기다려 보시면서 구매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릴 만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멀리 있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저희 아이폰이라 생각하면은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쭉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현대 기아차는 요즘 뭐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현대 기아차가 역사상 이렇게 매출을 많이 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뉴스가 계속 그렇게 나와요. 네네. 그런 저도 한번 그런 글을 쓰려고 했다가 제가 놓쳤는데 시기를 현대차는 올해가 역사적 기회예요. 왜냐하면 중국 브랜드가 대단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을 바이든 행정부가 진심으로 원했는데 포드하고 GM이 죽쓰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시장에 있던 대중화된 모델들을 못 내고 있고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스텔란티스라는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라이슬러 미국에 있는 크라이슬러하고 집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시트로엔과 푸조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가장 되게 큰 기업이죠. 피아트 이 세 개 국가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 스텔란티스인데 지금 크라이슬러하고 집은 2024년까지 차 한 대도 전기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지도 못하고 모델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냥 우선 유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중저가 모델. 그래서 크라이슬러가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픽업이라든지 큰 차 중심으로 비싼 차 중심으로 했다가 대중화하는데 특히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경기가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죠. 여기서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페드의 연준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 사람 이자율이 높다라는 건 할부할 때 할부 이자가 높아지겠죠. 근데 미국 자동차 구매자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그거는 자동차의 실질 구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포드나 GM은 고급차 중심으로 시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안 팔리는 겁니다.
더 안 팔리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더 많이 초기에 팔수록. 고정 비용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10만 대, 20만 대 판매하는 그때부터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 10만 대, 20만 대를 못 파니 지금 GM과 포드는 자동차를 팔 때마다 적자인 거예요. 손실이 보는 거예요. 그쵸? 손실이 계속 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맥을 못 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유일하게 테슬라만 있는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거고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저렴한 거거든요. 미국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중국 차는 정치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기아차는 앞으로 전기차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생산하게 될 거고 이게 현대의 공식적인 결정인 거고 제네시스도 단계적으로 전기차만 생산하게 돼서 제네시스는 고급 전기차 시장 브랜드를 공략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물론 EV9이라든지 대형 SUV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아도 전기차 그래서 요즘 뭐 리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는 단계적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가냐면 BMW CEO가 그런 말 했거든요. 레가시 전통 자동차 기업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내연기관차를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내연을 줄이면서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저는 현대기아나 BMW나 벤츠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당할 수 있고 일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독일 같은 경우 1차 벤더들 문 닫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터에 예를 들자면 나사를 갖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2차 벤더예요.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0개를 납품하게 됐었는데 갑자기 9,000개로 줄이더니 그 다음 해에는 8,000개로 드리고 7,000개로 드리는데 여기는 7,000개 밑으로 내려가면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부품은 내연 기간에 한 15%에서 18%밖에 부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80%의 부품 생산 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경제적 저항도 크지만 또 하나 여러분 사회적 저항도 커요. 그쵸.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기업 내부에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직원도 분들 여기서 들으실 수 있지만 정치 투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자면 현대차에서 내연 기관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죠. 그리고 부장까지 승진했고 또 이사로도 승진했어요. 근데 내연기관이 점점 판매량을 줄이고 기아차는 전기차로 간다면은 내가 앞으로 성장할 때 내 입지도 줄어들고. 내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임원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대단히 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엔지니어들이 현대 기아차의 성공을 낳았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성공을 낳았기 때문에 내연기가 기관 파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연결되는. 근데 이 덩어리가 다 날아가게 생긴 거잖아요. 대단히 강력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건 모든 전통차 기업에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었어요. 다만 조금 곁다리로 나가면 폭스바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과거에 디젤 게이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폭스바겐이 디젤이 깨끗하다고 해서 클린 디젤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먹었는데 사실 배기가스를 조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내연기관파가 청산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폭스바겐은 할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타는 제2의 노키아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나왔을 때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아이폰 나왔을 때 여러분 유럽하고 미국은 망속도가 투지망이었어요. 투지망에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 그거 지도 켜놓으면요 잘못 건드리면 모는 종이밖에 안 나옵니다. 기억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대중화가 모바일 컴퓨팅이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가 될 거는 당시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고 이것은 니치 마켓에 머물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애플 바들이 아이폰 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매스 마켓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피처폰을 주장했던 노키아는 몰락하고 맙니다.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후지 필름이 코닥 필름이 몰락하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연의 가속화를 못 내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강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의 운명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의 시로서 사실은 전기차로만 주식이 여러분 1000% 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초기의 가격 대비해서 2021년 말에 2021 그때 때 기억나죠. 1000%가 올랐죠. 선수가 할 때. 그리고 다시는 전기차로 이 가격대는 주가는 안 갈 겁니다.